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혹입니다, 이건. 이재명, P2E, 이게 뭐 돈 버는 게임입니다. 이 규제 완화를 언급할 때 김남국 의원이 P2E 상장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었다. 일단 P2E가 뭐냐? 뭐 이렇게 말이 어렵냐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 속에서 무슨 아이템, 뭐 재화, 돈으로 쓰이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해당 위믹스 코인으로 지금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잘 되면 코인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건데 여기 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이 P2E 규제를 좀 해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볼까요? 이재명 대표 2021년 12월 인터뷰를 보면 P2E가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을 펼치는 꼴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대선 후보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P2E 관련 가상화폐 업계는 호재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P2E 요 가상화폐 인정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실제로 업계도 이거는 호재구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근데 신정현 의원님. 네. 뭐 이재명 대표 캠프에 있었으니까 뭐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조언을 한 거 아니겠어라는 사실 거기까지 갈 수는 없다고 해도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우호적인 생각이 있다는 걸 알고 코인을 투자를 한 거는 그런 의혹은 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추측과 연계성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죠. 네. 당시 이제 대선 후보들이 언급만 해도 주가가 오르는 시기였습니다. 그쵸. 그 대선 후보의 경력 중에 어떠한 기업 혹은 어떤 학력에 연계만 돼 있어도 어떤 기업의 대표가 그 기업의 주가가 상한가를 며칠씩 치는 그런 시기였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대통령 후보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는지 알 수 있었던 것인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뭐 그것을 의도했든 하지 않았던 김남국 의원이 P2E 성장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P2E에 대한 규제 완화를 언급했던 것, 그로 인해서 해당 성장주였던 코인이 급등했던 것,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봤을 때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보고요. 그것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이 자체만으로도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직접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 의원님. 지금 그 시기에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보유했었다는 거, 그거는 이해 충돌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이해 충돌로 보기에는 사실 이제 의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좀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김수철 부원장님께서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공동 발의했거나 이런 것들은 본인의 의지와 관련이 있었던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시 후보 당시에 그 언급을 하도록 본인이 직접 종용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 충돌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이거를 이해 충돌이라고 안 하면은 뭐가 이해 충돌이죠? 사실 이 부분은 사실 NFT건 이게 그 비트코인이건 이건 사실 상당히 젊은 층에 대해서 호소하는 정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당시의 그 대선 과정에서 NFT 내지는 그 P2E에 대한 합법화 논의는 청년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청년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젊으신 김남국 의원이 그 부분과 관련되는 TFT 위원장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합니다. 현재 게임 사업 진행법에 보면은 게임 머니를 환전해 주는 것이 불법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바다 이야기 불법성 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게임을 해서 있는 그 상품권을 환전하면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합법화하자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때에 있는 이 그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그걸 팔고 그 상태에서 했다고 하면은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묘한 시점에 대선 전후에 그 위믹스라는 지금 P2E와 관련되는 핵심적인 테마를 가진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법을 얘기를 했고 실제로는 뭐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엄청난 차익을 남겼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공직자윤리법
관련해 가지고 이해 충돌로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권지웅 의원님. 저는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는 네. 이해충돌을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예를 들면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네. 국토교통위에 있으면서 어떤 산하기관에 뭘 지시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가족이 수주받고 뭐 이런 네. 것들이 드러날 때이고 당장 지금 김남국 의원의 상황만으로 이해충돌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저는 이 논의가 이렇게 네.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P2E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도 이것을 옹호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사행성으로 둘 거냐. 이 양성화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다시피 이것은 당시에는 정치권이 이거 전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다뤘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 자체 그런 어떤 발표나 이런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고 이런 게 될 때마다 정치인이 관련되면 문제가 이제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네. 저는 국회의원의 그 주식 백지 신탁 제도가 있습니다. 네. 3천만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걸 백지 신탁하게 돼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가상화폐 역시도 그런 것을 포함시키는 조치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좀 대안까지도 좀 제시를 하셨어요. 네. 김수철 원장님. 그 이익을 누가 보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법안이 발의될 때 누가 이득을 보느냐 문제인데 네. 그 법안이 발의되게 되면 위메이드라고 하는 게임 회사가 엄청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돈을 버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법안을 전용기 의원이 발의를 했고 그 법안에 공동 발의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위메이드 이 코인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리의 전설이라고 하는 게임에서 네. 이 그 흑철이라는 것을 캡니다. 이렇게 캐면은 네. 이걸 모아가지고 이게 코인이 되고 네. 코인으로 위믹스라고 하는 가상화폐를 살 수 있고 네. 그 돈으로 현금화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이게 이제 P2E 관련 이런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법안이 통과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많은 화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코인을. 네. 김남국 의원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해 충돌 여지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해달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것입니다. 네. 사실 지금의 뭐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아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의혹이다라고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당 내부에서도 좀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소영 의원의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시죠. 코인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이 혹시 그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동아일보 단독 기사를 보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이 대선 때 NFT 펀드 발행한 거를 또 이거랑 관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관련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는 당연한 이제 위험이 생기는 거죠. 네. 실제로 뭐 내부자 뭐 정보를 했는지 어쨌는지 이런 범죄적인 이런 유무를 떠나서 현재 지금 펼쳐진 상황은 좀 의심을 살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게임 협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이 위믹스를 보유했다면 이익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P2E 합법화를 좀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게임협회장, 네, 위정현 게임협회장인데 이 위정현 게임협회장이 그냥 게임협회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선 캠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게임 관련해서 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이 위믹스를 보유했다면 이익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신정현 의원님. 네. 사실 아까 이재명 대표 뭐 P2E 관련해서 그냥 호의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근데 그런 게임 관련한 얘기를 할 때 분명히 대선 캠프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정현 이 회장이 네. 그럼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그 오히려 이건 이익 공동체라고 반대되는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은
좀 이제 최근에 이제 회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위믹스에 대한 내용들을 네. 국회의 많은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 심지어 국회의원의 자제들까지도 네.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당시에 이 위믹스에 대한 내용들에 실제 참가했던 정황들이 그 당시에도 이미 소문이 많이 났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김남국 의원 한 명으로 도드라지게 뭔가 사건이 이슈화되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정치권 전반에 이 위믹스라고 하는 네. 하나의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이익을 가져갔던 사람들이 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이미 많이 있다라는 것이 현재 그때 당시에 이를 역할을 했던 많은 분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분이 실제로 이제 그 과정에서 대선에 경선에 참여했던 과정을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네. 합법화하는 과정들, 이것을 또 로비하는 과정들, 여기에 참여했던 여야 가릴 것 없는 많은 국회의원들의 참여 과정들을 다 보셨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일리 있는 내용이고, 만약에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다면요, 네.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이슈를 넘어서 게이트로 더 벌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게이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최 변호사님. 사실 이 부분은 게이트까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위메이드 관련된 아까 얘기했던 그 게임은 네. 한국에 출시를 한 게 아니고 외국에서 출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불법이었던 것인데 불법이 합법화되면은 그와 관련되는 것은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수준으로 넘어가서 10배, 20배, 100배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네. 엄청난 이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의원이 위믹스를 보였다? 지금 학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불법이 합법화가 되면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로비가 있었는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게이트가 될 수도 있다.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김남국 의원의 코인으로 사실 시작이 돼서 지금 게이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김남국 의원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게임머니도 가상화폐. 네, 김남국 이해충돌 법안이 또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해충돌이냐 아니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충돌 법안이 또 있다라는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냐 이게? 김 의원은 2021년 12월 같은 당의 전용기 의원, 아까 여러분 언급이 됐습니다.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다. 근데 이 개정안에 뭐가 있느냐? 게임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위메이드에서 만든 그 게임 내에서 이 통용되는 이른바 뭐 화폐, 아이템, 그게 위믹스로 좀 할 수 있게끔, 그게 사실 뭐 합법화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고 전용기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같이 공동 발의자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때문에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대로 개정이 되면 게임과 연동된 종류의 코인에 호재로 작용하는 내용이다. 근데 그걸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가 바로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유튜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신성환님. 질문 있어요. 네, 어떤 질문? 국회의원 전체 전수조사가 근데 가능한 거냐를 물었습니다. 김수철 원장님. 네, 저는 실제로 이 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김남국 의원의 발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본인 실명으로 된 계좌만 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추가적인 클립이라고 하는 가장 계좌가 또 발견됐다는 것, 지갑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실명으로 하는 계좌도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수 조사를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다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위믹스라는 코인이 처음에 네. 발행되기 전에 프리세일 과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 언론을 봤거든요. 뭐냐면 미리 링크 주소를 주고 미리 지갑에 넣어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전수조사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재산의 은닉이라든가 네.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또 게임 회사들이 국회의원이나 어떤 보좌관들한테 이렇게 로비를 할 때 네. 그런 식으로 링크 주소를 있을 줘서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권재웅 위원님. 일단 뭐 그 이제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실명이 아닌 방식으로도 보유할 수 있으니까 네. 물론 모든 걸 다 찾을 수는 없겠지만 과거 LH 직원이 투기했던 그때를 떠올려 보면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동의서를 써서
실제로 그것에 관련한 어떤 문제를 털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면 실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다 조사하세요라고 내가 동의를 해서 날 줘버리면 그렇죠. P2E 업계에서 되게 대대적인 로비를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면 네. 당시 그 어떤 로비 과정에서 정말로 가상화폐가 전달됐거나 이러면 되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김남국 의원의 논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직자의 어떤 재산 공개 목록에 들어있진 않았지만 이와 관련된 걸 지금이라도 밝히고 네. 앞으로 재산 공개 목록에도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등 이런 조치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정현 의원님. 네, 이제 제가 이제 경기도 의원으로 재직할 때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부동산 두 채, 세 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정보를 이제 제공하겠다라는 이제 서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실제로 몇 채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이제 공적으로 다 공개를 했던 것입니다. 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일들을 오히려 추진함으로써 그 가족들까지 아까 말했던 네. 보좌진들과 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 차원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서명받자.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비공개를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철저하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행태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적 비판을 받게만 정치적 책임을 받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게이트 수준으로 가서 사실은 우리가 빨리 끝내고 해결하고 치유해야 될 이 문제들인데 네.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 원장님 네, 간략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와 강제도 물론 중요하고 전수조사 중요한데요. 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김남국 의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부산 시의원 국민의힘 소속의 이승현 의원은 네. 그 재산 공개 목록에 본인의 가상화폐를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신고한 사람도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본인이 공직자로서 네. 자신의 재산을 공개한다고 하는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맞게끔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 무슨 말이냐면 강제와 전수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도 그 신고했던 이런 사례들이 네. 결합이 되어야지만 이 제도의 취지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코인 논란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매일 하나씩 뭔가 다른 옆구리에 사이드로 뭐 하나씩 붙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좀 진상이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해 충돌이냐 아니냐의 논란도 그러면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